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사의 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엔지니어링 복귀 하실 건데요. 서브노트 자료 보신 것처럼 어마무시합니다. 보다가 지칠 정도고요. 저도 만들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주차 이거 할 건데요. 사실 핵심은 얼마 없어요. 핵심 얼마 없는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최소 40% 그리고 많게는 60%, 65%까지 나오니까 이걸 안 하고서는 도저히 합격을 할 수 없거든요. 정보통신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앞에 좀 나올 부분들을 정확하게 외워서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도메인 말고 많이 하잖아요. 통신 이론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방송통신, 그 다음에 위성, 이동 많이 배우잖아요. 거기에 있는 요소 기술에 대한 원리와 요소 기술들하고 실제 이걸 엔지니어링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장에 설치하거나 시공을 하거나 설계했을 때 그 관련된 지식을 섞어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많이 그런 배경 지식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각 개별 도메인에서 배우는 지식 플러스 여기에 나오는 관련 법규나 규정, 지침들을 믹스해서 종합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사실 요 도메인은 대응이 가능하고 이 도메인을 넘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고 제가 이제 저도 감리원은 지금은 감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기사가 되고 나서 기사가 되기 전에는 피감리원 상태에서 감리를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험들을 기반으로 사실 저도 이 토픽들을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한번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한눈에 보였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 통신 계열이 있지만 피감리원으로서 감리를 그거 해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기 어렵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넘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정보통신에서 엔지니어링은 안 나올 수가 없는 도메인이고요. 예. 어떻게든지, 4분의 3 타작 정도는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에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회차도 엄청 심했잖아요. 1교시만 해도 3문제, 2교시 6문제 중에 4문제, 3교시 6문제 중에 4문제, 4교시 6문제 중에 3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2교시는 엔지니어링 파트예요. 그냥 엔지니어링 파트예요, 그냥. 그래서 모르면 쓸 수가 없어. 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토픽에서도 그렇지만 법이 몇 개 안 나오는데, 이게 기술 지침 이렇게 들어가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 터지는 거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응용이 많이 있고, 하지만 넘겨야 된다.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0회차부터 138회 이번 회차까지 이제 기출 문제들 제가 쭉 넣어놨어요. 이거 얼추 세보니까 최소 150개는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회차 38회니까 18회차잖아요. 18회차면 나누기 2 하시면 9년치 18회니까 그죠? 9년치 거의 10년치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가 150개가 넘으니까 그냥 얼빵 나누기 해봐도 한 회차당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요 근래 보세요. 138회 보세요, 이거. 137회도 만만치 않고요. 다 엔지니어링이에요. 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공부하실 때 포인트는 첫 번째, 법이나 기준이나 지침은 개정됐을 때 나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개정되는 시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시점에는 그걸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디가 개정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법이나 지침이나 기술 기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철도 쪽, 그 다음에 ITS는 이제 그 한국 표준 만들어지면서 살짝 한물 가긴 했는데, 철도, 그 다음에 항만, 뭐, 공항, 터널, 그 다음에 군의 통신이라든지 건축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약간 철도 쪽이 조금 강세인데, 그 이유는 한국 정보통신기술사에서 철도 통신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 또는 철도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식을 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148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스마트 그리드가 한때 나오긴 했는데 스마트 그리드 말고도 뭐 UPS라든지 그 다음에 ATS 뭐 이런 전기 전력과 관련된 것들 나오기 있고 축전지 이런 축전지 이건 뭐 통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 설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감리 쪽은 대부분 문제들이 정형적이에요. 그래서 감리 쪽은 한번 지침만 머릿속에 바삭하게 넣어두시면 감리 쪽은 웬만하면 다 대응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뭐 건설 쪽에 CM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뒤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것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요. 제가 만든 도메인들은 이렇게 맨 앞에 보면 개념을 잡는 그림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도메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이제 여기에 맞는 이 토픽들이 어디에 매칭되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엔지니어링인데요. 엔지니어링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획이라는 걸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 다리를 놓자거나, 터널을 뚫자거나, 항만 시설을 만들자거나, 철도를 놓다거나, 뭔가 할 거 하잖아요. 건축물을 세우자거나, 그런 기획을 하겠죠. 기획이 되면 앞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니까 넘어가고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계획 설계라는 걸 합니다. 예, 계획 설계. 요거는 진짜 계획 설계예요. 몇 년까지 뭐라고, 몇 년까지 뭐라고, 정말 그냥 단계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요 1차 년도에는 대충 다리 놓고요, 놓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건물 몇 개 짓고요. 3차 년도는 뭐 하고, 되게 개념적인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를 합니다. 그 연도별로 뭘 할지를 만들었으면 그 연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하는 게 기본 설계인 거고요. CC 설계는 기본 설계를 좀 더 디벨롭해서 정말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어디로 배치하고요, 통신기기는 어디에다 두고요, 몇 대가 들어가고요, 비용은 얼마고요, 공정은 어떻게 되고요, 사람 수는 몇 명이 들어가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이 CC 설계고요. 여기 CC 설계까지가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 쪽은 기본 설계, CC 설계 이렇게 2단계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설계 감리라고 합니다. 설계 끝났으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게 뭐죠? 구축인 거죠. 자, 그냥 구축이라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정 안에 실제 이제 착공하고요, 시행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나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구축 사업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요구사항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변경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비용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계속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공정대로 이제 건물들이나 항만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끝나면 기성하고 준공을 하고, 준공하면 이제 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 하죠. 인수인계 하면 뭐 하죠? 유지보수 하죠. 유지보수 하다가 이제 연한이 되면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의 큰 프로세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설계, CC 설계가 바로 설계 감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스템 구축안에 이 5개 단계를 공사 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설계하고 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감리는 기술사 관점의 감리인 거고요.
현장에서 실제 구축을 하시는 분들은 뭐 포소를 한다거나 뭔가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하실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전체 엔지니어링 공정 중에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아쉽게도 정보통신기술사는 설계감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꼭 기술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공사감리는 기술사, 특급, 그 다음에 중급, 고급, 뭐 초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금액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엔지니어링의 프로세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배우는 감리는 공사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공사감리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면, 자, 착수, 시공, 설계, 변경, 계약, 기성, 준공, 검사, 인수인계. 이게 앞에서 보셨던 요 5가지 단계거든요. 이 5개의 단계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감리자 입장에서 품질 관리, 공정관리, 공사비 관리, 안전관리 이 4가지를 합니다. QTC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QTCS, 그 기술 준수는 요거는 이제 뭐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QTCS를 줄여서 하고요. 하나 더 이제 뽑는다면 기술 기준 준수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 왜 이게 나오냐면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우리보다는 물론 이거 준수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감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게 법 어디에 저촉이 되느냐 위법이 되거나 뭔가 이런 게 없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기준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품질, 공사비, 공기준수, 안전확보는 여기와 관련된 기준서들이 쭉 있고 이 기준에 맞게끔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보면 품질인 경우에는 설계를 할 수 없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설계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서를. 그래서 설계 검토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확인을, 행정적인 절차를 감리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도급을 주면 저가로 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120만 원에 하도급을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어떤 품질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이제 준공을 하려면 설계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게 이제 성능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술 검토서를 쓰는 게 품질 확보의 단계이고요. 공사비 관리는 비용 관리입니다. 사람이 몇 명 들어왔고, 뭐, 공사 자재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보면서 비용이 뭐, 더 집행되는 게 없는지, 비용이 덜 집행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물가 변동이라든지 계약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이제 조정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해서 이제 잔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리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공기준수는 공정을 관리합니다. 오늘까지 뭔가 뭐 1층 건물에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뭐 안 됐어. 이런 것도 왜 안 되는지 빨리 파악해서 진도를 체크하고 부진공명이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거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발주자에게 이제 공정에 대한 현황을 보도해서 뭐 공기가 제대로 되고 있다 아니면 뭐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공기가 뭐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들 빨리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죠. 공사장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관리에 대한 조직 편성하고 그다음 역할을 부여해주고요. 뭐 결과 보고서 쓰고 공사 환경에 이제 안전 다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준수는 감리원으로서 이제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침이라든지 규정, 뭐 가이드, 기준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지 준수하고 있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공사감리의 영역은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이렇고 감리를 하는 영역은 이렇지만 실제 문제 스코프는 요로 범위에서 나오고요. 실제 공사 감리에서 한 뎁스 더 들어가면 이
QTC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요건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내용들이 이 서브노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가 없죠. 예, 없죠. 예. 그래서 요 두 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머릿속에 딱 박아 두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외우십시오. 제가 오늘 외우세요 하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눈 감고도 써야 됩니다. 얘하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한 도메인이 한 35페이지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엔지니어링의 전체적인 개념과 범위를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요. 512페이지 중에 오늘 첫 번째니까 절반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도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챙겨드려야 돼서 뭐 3, 40페이지까지 가보고요. 뭐 진도는 좀 알아서 빼보고 그다음 뒤쪽은 다 응용이에요. 그래서 응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봐야 되는 포인트들만 알려드리고 쭉 넘어갈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법 먼저 알아야 되죠. 어디죠? 기술기준 준수죠. 자, 엔지니어링의 정보통신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 법에 대한 개요 외우십시오. 네.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등록 및 도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입니다. 네.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 이 서브노트는 좀 오래됐는데요. 사실 요 규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설계와 감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지우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지우세요. 요거 바뀌었습니다. 요거 지우시면 쭉 꺼버리시면 돼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자와 설계와 감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 자, 설계가 뭐냐? 계획, 설계 도면, 시방서, 공사 내역서, 기술 계산서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큰 틀에서 말하면 공사를 하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가 설계입니다. 감리는 뭔가요? 감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위. 그래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게 감리입니다.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 감사이자 감사. 감사 아시죠? 땡큐 말고요. 오딘요, 오딘. 네. 감사는 뭔가요, 감사? 네. 감독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약간 수사의 개념, 조사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상벌의 개념이 있는데 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듯이 하면 안 돼요. 네, 중요합니다. 시공사한테 가서 감사하듯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관리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법에서 알아야 되는 조항들을 정의를 했는데요. 먼저 2조입니다. 2조. 2조가 뭐죠? 예.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과 관련된 법령, 방송법, 정보통신, 수전설비 이 4가지인데요. 자, 범위 외우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지금 저는 띄워놨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법은 여기서 다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셔가지고요. 자, 법령 행정규칙 뭐 있는데요. 자치법규 있는데요. 이 법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법령, 뭐죠? 헌법시규고입니다. 헌법시규고,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네. 헌법시규고. 그래서 요 두 군데에서 찾는 거고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기서 찾고 나머지 규칙은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법이잖아요.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개정됐습니다. 6년 2월에. 개정되면 제가 뭐 하는데 그렇죠.
회생된 잘 못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외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걸 딱 펼쳐 두시고 공부하실 때 요걸 펼쳐 두시고요. 지금 보통 모니터 2개 쓰시니까 엔지니어 공부할 때 옆에다가 한쪽에다 세워 두시고요. 제가 드린 서브노트 양쪽 딱 두시고 이거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2조잖아, 2조.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2조잖아요, 2조 점이. 여기에 요겁니다. 자, 4개밖에 없었는데 2개 더 있죠. 근데 이거 뭐 부대 공사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4개 요거를 외우시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얘가. 물론 업데이트는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2026년 2월에 왔죠. 그럼 무슨 말이냐죠? 나올 확률이 있다. 네, 나올 확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부 안 하면 저 방법이 없어요. 네.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사항은 4조입니다. 4조. 자, 똑같이 가세요. 자, 똑같이 가셔서요. 자, 4조입니다. 4조. 자, 성실의 의무네요. 성실의 의무. 여기는 예외사항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지? 이거 찾아보세요. 자, 예외사항. 예외사항. 어디 갔냐. 뭐, 아니면 찾지, 뭐, 예외사항. 이렇게.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많이 바뀌었다, 그죠? 제가 서브노트 만들 때보다. 어디 갔지? 경미한 공사로 찾으면 되겠네요. 찾았네요. 여기 공사의 제한. 네, 공사제는 예외, 여기 있네요. 시행령 4조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법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긴 하지만, 다시 와서요. 요약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매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법령센터 가셔서 보시면서 외우시고, 제가 말씀드린 2조 뭐고요, 4조 뭐고요, 7조 뭐고 이런 것들은 체크하면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네.